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2구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농심신라면배 12국은 두 개의 기고를 남기게 됐습니다. 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어제 대국 내용 자체는 박종환 구단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초읽기 박종환 구단이 한 8초 반, 9초가 되기 전에 그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착점을 하려고 했으나 그 착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 대회 규정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중일 그 판정위원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면 승패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한 명이라도 인정을 안 할 시에는 재대국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제대국을 치르게 됐는데요. 자, 먼저 농심신라면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5억 원, 3연승부터 1승당 1,000만 원의 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이고요. 초읽기 1분 1회, 덤 6칩반입니다. 3차전은 온라인 대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 5인 연승 대항전 방식입니다. 1회 대회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강세였습니다. 우승 횟수도 가장 많고요. 네, 아직까지는 우승 횟수에서는 중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역시 중국이 지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요인은 중국에서 연승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한국은 1국에 출전했던 원성진 선수가 일본의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에게 승리를 했는데요. 2국의 양딩신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판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연승이 쭉 이어졌고 그 연승을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이 저지한 상황에서 박종환 구단이 그 혈혈단신으로 등판을 해서 지금 2연승에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한국팀이 홀로 남아있고요. 중국은 판팅이 셰얼하오, 커제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 일본은 전원 탈락했습니다. 네. 네,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 구단은 3살 차이고요. 상대 전적에서 박정환 구단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네, 역시 응시배 이후에서는 박종환 구단이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앞서는 편이고, 역시 농심배에서도 판테이 구단의 연승을 2번이나 저지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대국 박정환 구단이 좋은 바둑이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잠시 짚어드립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100번이었고요. 네, 초반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박종환 구단이 여기를 한번 공격적으로 갈라침을 했고, 판테이 구단은 굉장히 차분하게 날일자를 통해서 뭔가 초반을 좀 급박하게 가지 않고 좀 유연하게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그러자 박종환 구단이 사실은 여기 2선은 물론 충분히 가능한 수이긴 하지만 보통이라면 이 정도 두는 게 무난했고요. 그 AI의 추천 1등수는 여기가 조금 더 유력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날일자와 이 석점 포함해서 좀 압박을 가는 것을 조금 최선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변으로 벌리는 것 자체가 이상하진 않았던 것 같고, 보통은 압박과 변인데요. 박종환 구단은 조금 더 발빠른 선택을 통해서 초반에 조금 실리를 좀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좀 보였습니다. 네. 판테이 구단 역시 실리적인 취향답게 높게 가는 것이 조금 더 그 이길 확률 자체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낮게 가게 되면 장점은 역시 위쪽에 넉점에 대한 그 아래쪽에 좀 근거가 좀 마련이 되고, 네. 넘어가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좀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판테이 구단의 기풍이 잘 드러난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역시 단단하게 뒀고요. 이것도 물론 최근에는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두는 것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배석 자체에서는 오히려 AI는 이 날일자로 압박을 해서 오히려 이 백의 열분을 조금 추궁하는 그런 참고도를 좀 그렸고요. 역시 이 날일자는 압박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이렇게 진행되고 이 붙이는 것이 조금 아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기 전에 압박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였고 이 붙이고 늘게 되니까 백이 뭐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 편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늘었고요. 네, 여기를 밀고 간명하게 한 칸을 띄었는데 그 AI가 보는 거로 봤을 때는 최선의 그 수법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좀 이상하다고 보긴 어렵고 나름 이제 여기를 두텁게 만들고 이것과 연결을 시키면서 중앙을 좀 보면서 이 공격까지 보는 나름대로 뭐 작전은 괜찮았습니다.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았고요. 네, 한 칸을 띄웠습니다. 모자를 씌웠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호쾌합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이제 한번 손을 판팅이 뺐어요. 선수가 이거를 이렇게 입구자한 게 네. 뭔가 박정환 구단의 마음을 좀 어지럽힌 것이 아닌가. 이게 좀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약간은 좀 이것까지는 괜찮았고요. 들여다본 것이 좀 빨랐어요. 예. 판테인 구단이 공격을 하라고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하니까 박정환 구단이 바로 공격을 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조금 빨랐어요. 예. 좀 숨을 고르면서 여기를 두텁게 만들고 이 두 점에 대한 그 왼쪽의 퇴로를 차단하는 이런 수법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은 입구자 정도 뭐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요. 안 되면 이제 봉쇄를 당해서 좀 괴롭죠. 밀고 늘 때 여기를 붙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놓이고 보니까 근거에 네. 급소고 밀어나가면 뛰어서 이렇게 굉장히 실리를 차지하고 근거를 빼앗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이런 그림을 AI는 추천을 했고 굉장히 좀 일리가 있어 네. 보였습니다. 실전인 이것과는 좀 달랐어요. 네. 여기를 들어간 것이 네. 이어만 주면 괜찮은데 밀어가니까 약간 막혔어요. 여기서 이제 다음 수가 좀 어려워졌고 고민을 한 끝에 내친 걸음으로 역시 나와서 막았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빠른 느낌이 있었고 근데 이미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좀 내친 걸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젖히는 것까지는 중앙을 아래쪽에 실리를 내어주더라도 중앙을 좀 끊어서 어느 정도는 좀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인 것 같은데 AI 승률은 여기서 쭉쭉 내려갑니다. 실리를 많이 허용했다는 뜻이고 네. 이 장면에서 꽤 이제 흑 쪽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판팅 구단이 이곳 단수치고 여기를 막은 수가 굉장한 실수였어요. 그래서 흑이 아주 좋게 이 모양에서는 해결이 됐는데 이 수로 인해서 그것을 다 까먹은 거죠. 승률이 네. 다시 내려왔나요? 네, 승률이 여기서 이 한 수로 인해서 한 15% 정도 깎였습니다. 와, 근데 그렇군요. 여기선 젖히고 둘 때 이곳을 젖혀서 선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늘어둬서 완벽하게 살아두고 네. 이 석점에 대한 힘을 조금 더 실었다면 판티니 구단이 초반을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 있었고요. 여기를 이렇게 두지 않고 막자 그냥 바둑은 백중세가 됐고 오히려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백이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AI는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이 두터워졌어요. 네, 여기서도 넘어갔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변이 둘 데가 없어서 판테이 구단이 이제 침착 한 수를 선택했는데 네. 이런 교환을 하고 따낼 때 여기도 다 하고요. 한 이 정도로 지켰으면 그래도 조금 좌변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판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가지 않고 실전에 이 좌변을 허용하고 여기서 삭감을 이건 뭐 삭감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흙이 약간 공격받는 느낌이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의 여기서 이렇게 활용하는 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AI도 굉장히 극찬을 했던 수인데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서 가볍게 나가니까요. 네. 완전히 승세는 박정환 구단 쪽으로 돌아왔고 중앙과 상변을 모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네. 됐었고요. 중앙을 이렇게 한 칸 띄어서는 굉장히 편안한 국면이 됐고요. 네. 이제 중앙 방면에서 판티니 구단이 좀 흔들기를 시도하는 장면이 이때부터인데요. 박정환 구단의 수읽기 자체가 이 순간부터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아닌가 불안했었는데 네. 박정원 구단이 뭐 수익이 완벽하게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입구자 굉장히 좋았는데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이게 한 3, 4%였다면 여기를 뒀으면 한 97, 8%였어요.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어차피 막아도 이어서 끊기는 게 축으로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뒀다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고 네. 실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 넘어가서는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유리한 바둑이었습니다. 이제 끝내기가 접어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수순이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제 여기를 단수 교환을 이제 작정하려다가 네. 작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를 지켰다면 지금의 영세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곳이 있긴 하지만 현존하는 최강의 AI 그 세 이길 확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절에는 7집방 기준으로 98.5%였고 박정원 구단이요. 골락시는 98.6이었고 카타고는 7집반 공평한 기준으로 해서 9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집수까지 계산되는 카타고와 골락시를 평가해 봤을 때 네. 카타고는 지금 상황에서 흑이 반면 한 집 1.3집 정도 유리하다는 평가였고 골락시는 0.5집 정도 유리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러면 전만큼 거의 유리하다는 얘기네요. 거의 최강의 인공지능이라고 평가받는 두 인공지능에서 네. 한 반면으로 흑이 한 집에서 뭐 반면 승부 이 정도로 지금 딱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미세한 바둑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제 대국을 잠시 짚어드렸는데요. 뭐 아쉬움은 아쉬움이고 또 오늘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박정원 구단이 이제 10시부터 시작되는 대국 판팅을 치르는데 승리한다면 3시에 다시 13국을 치러야 합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일정이 오늘 좀 예상되고요. 네. 어제 제대국이 결정됐을 때 사실은 이게 당일날에 제대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의 좀 의견이 존중이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어제 대국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피력했고 그것이 존중돼서 한국기원과 중국기원 선수들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오늘 이제 대국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오늘 뭐 힘들고 긴 하루가 되겠지만 난세의 영웅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자, 지금부터 박정환 구단의 대국 함께 응원해 주시죠.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2국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모습인데요. 오늘따라 뭔가 더 비장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네. 탓일까요? 네, 제한 시간 각자 1시간에 일본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네, 뭐 어제 바둑은 있고 박정환 구단이 네. 그냥 오늘의 좀 대국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 바둑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무서운 안정감으로 잘 둔 바둑이었고 네. 판팅의 구단은 어제 바둑 내용에서 전성기 본연의 굉장한 끈기와 날카로운 수일기가 많이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박정환 구단은 좀 자신감을 갖고 좀 대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뭐 오늘은 정말 그냥 멘탈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신력이죠. 네. 예. 12국을 처음 둔다는 마음으로 네. 네, 그렇게 대국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네. 박정환 구단이 또 워낙 큰 승부 많이 네. 해봤으니까 믿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흑백이 바뀌었군요. 박정환 구단의 흑번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 이렇게 첫 수를 화점에 두고요. 두 번째 수를 소목을 이제 이렇게 두는 포진을 굉장히 많이 연습 바둑에서 사용을 했고 이것에 대한 연구가 좀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오늘도 그 보석을 좀 들고 나올지 네.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기분 전환으로 좀 다른 보석을 들고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이야마유타 구단과의 첫 대국에서는 바로 당장 여기를 두진 않았지만 3-3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네. 이곳을 결정하고서 백이 이제 좌하기를 차지하자 흑이 여기 소목을 뒀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박정환 구단이 연구를 좀 많이 했던 보석인데 세 번째 수를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는 양화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 바둑에서는 양화점보다는 이렇게 이제 소목을 두고 소목의 방향은 여기도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약간 이곳이 좀 빈도가 높았을 뿐이지 여기도 많이 뒀어요. 네, 어제 바둑에서는 서로 양화점 포석이 등장을 했고 오늘의 소목은 이곳입니다. 역시 박정환 구단이 이 포석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좀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고 화점으로 들어갔을 때 최근에 박정환 구단이 많이 두는 건 3-3을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정상급 기사의 바둑에서 이 포석이 진행되고 오수채에 3-3을 들어가는 방향은 여기가 열이면 한 8 정도는 이곳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바뀐 것이 3-3의 방향을 이곳으로 가는 게 거의 아래쪽과 5대5예요.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는 수고 사실 아래쪽의 3-3과 확률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지금 박정환 구단이 3-3을 들어간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AI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요. 지금은 날일자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판팅이 구단의 선택은 뭔가 이런 식에서 걸쳐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3-3을 들어가거나 여기서의 최고 추천수는 3-3입니다. 미세하게 이 날일자보다 네. 3-3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판팅이 구단은 사실 날일자를 둘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런 표준에서 날일자 워낙 좋아하니까요. 날일자 걸치거나 3-3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판팅이 구단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날일자고 AI가 최고로 추천하는 수는 3-3입니다. 물론 날일자 걸치는 것도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협공을 한 칸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흑의 다음 수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은 사실 어딜 둬도 한 판이긴 하죠. 맞습니다. 판팅이 구단은 높게 걸치는 수를 거의 실전에 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정상급 기사들이 높게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 흑이 화점 소목에서는 높게 잘 안 가요. 다른 배석에서는 높게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이 배석에서는 거의 날일자 걸침을 선택을 합니다. 높게 가면 좀 실속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바로 붙여가죠. 네. 거의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높게 걸쳐가면
붙여갑니다. 네. 예. 예, 판테니 구단의 선택은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날일자 걸침을 선택했고 날일자 걸침과 3-3의 확률 차이는 5%, 0.5% 내외입니다. 이렇게 맞는 것은 뭐 지극히 평범하죠. 이제 100은 이제 여기서 후보 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역시 이제 3-3이 최고 후보 수고 그 다음에 날일자 걸쳐져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날일자 하는 것도 후보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지금도 3-3이 최고 유력하죠. 네, 근데 판테니 구단은 그 최고 유력한 수보다 이 날일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테니 구단은 여기를 날일자 걸치기 전에 먼저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좀 본인의 스타일에 안 맞다고 보고 먼저 걸쳐두고서 날일자의 걸침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흑의 선택은 뭐 가장 간명한 것은 날일자 받는 거고요. 뭐 전혀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극히 무난하고 안정적인 수입니다. 또 최근에는 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배석에서는 뭐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네. 손 빼는 것도 많죠. 근데 지금 상황에선 손 빼기에는 이 양걸침이 좀 아프기 때문에 손 빼고 다리는 자리를 둔다라는 것은 조금 확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손 빼고 이제 받지 않고 협공을 하는 거죠. 한 칸이나 이 정도로요. 근데 날일자가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협공도 있지만 사실 받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리고 오히려 위쪽을 협공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요즘에는 흑이 여기를 오게 되면 오히려 이 교환이 예전의 이론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손해가 없다. 뭐 굉장히 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배석이 됐을 때 흑이 협공하면 약간 아주 미세하게 좀 손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응징하기 위해서 이곳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엔 너무 미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주 미세하게 둔다면 이곳이 높아요. 근데 그것이 또 막상 또 참고도를 진행해 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는 해도 사실은 내가 편한 게 최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일자가 있을 때는 제가 여기보다는 이곳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협공입니다. 협공에는 이런 그 위쪽만 본다면요. 3-3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다 있을 때 100이 걸쳐오면 흑의 협공은 가장 알기 쉬운 건 한 칸, 그리고 이렇게 3칸 높은 협공,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칸 낮은 협공, 이 3가지에서 결정이 나고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칸 협공을 왔고요. 협공마다 약간 되게 그 응수법이 다른데요. 3-3을 들어가는 것은 정말 지극히 무난하죠. 네. 그러면 흑은 이제 여기를 한 번에 선수로 지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배석이 나오면 네. 이 압박이 굉장히 좋고요. 배석에 따라서는 확률이 여기가 높긴 하지만 지금 이곳의 배석 자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약점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칸 올리는 편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되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흑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뭐 확률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 형태가 흑이 좀 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전 정석은 양걸침 굉장히 많이 했죠. 붙여가고 이렇게 두고요. 사실 뭐 요즘 형태에서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없는 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베개의 입장에서 선택을 좀 잘 안 하게 됩니다. 약간은 이제 엷어지게 되는 것을 좀 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실전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고 네. 오히려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여기를 다가와서 흙이 붙여서 당연히 이 한 점의 퇴로를 차단하겠죠. 백의 여기서의 수법 자체는 3-3과 끼어가는 게 있습니다. 끼어가는 것은 가장 무난하니까요.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입구자를 두게 되면 한 3칸 정도 높이 둬서 여기 끊는 것, 이곳 붙이는 것, 끊는 것 두 가지를 봉쇄하는 기본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 신진서 구단이 미이팅 구단을 상대로 극초반에 네. 바로 붙여가가지고 상대를 흔들어 놓는 전략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전에는 이었고요. 여기를 둘 때 제가 그때 미팅 구단이 든 수가 지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를 붙이고 이었을 때 한 칸을 띄면 이어주면 약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라서 이 교환 자체가 이제 득인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늘게 되면 단순히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 두면 잡히니까요. 둘 때 요 교환 자체가 굉장한 득이죠. 네. 뭐 뚫기만 해도 득이고 입구자 정도 가도 이거는 베개 돌이 이미 무거워지고 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득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이 정도가 되겠고 백이 이제 조금 강력하게 두게 되면 붙여넣고 여기를 한 칸 띄면 붙이는 응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입구자 가고 이곳에서는 하나 붙이는 교환을 좀 당했기 때문에 한 3칸 정도로 벌리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끼어갔을 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3-3을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길로 갑니다. 이제 일견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여기를 밀었을 때 흙이 압박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를 치받게 되면 느는 순간에는 뚫리고 둘 때 여기도 뚫리고 이 두 점에 대한 3도 여기를 늘게 되면 이 귀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개 양쪽을 다 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흙이 조금 괴로운 형태가 되고요. 네. 막아야 되겠죠. 젖히고 백은 나가고 한 점을 따내고 있고 단순히 넘어간다면 흙이 치받는 정도로 이거는 여기서 변이 좀 백이 이제 넘어가고 깔끔해지긴 했지만 이 네. 귀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서는 흙이 좋은 결과고요. 백도 이제 여기를 끊어갑니다. 당연히 반발을 해야겠죠.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도 단수 치고 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를 젖혀 나와서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젖히고 나가고 끊고 젖히고 있고 사실 프로기사들도 거의 손을 놓은 결론이 아직 안 난 건가요? 결론은 어느 정도 났는데 결론이 나도 이게 너무 변화가 네. 수순이 길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기보로는 정상급 기사들의 기부 보고서 이런구나 하는데 막상 본인이 실전에서 두게 되면
아, 이거 잘못 두다가는 또 이제 사고 나겠구나라는 형태가 요즘 3.3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형 변화랑 비슷하게 이 변화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젖혀서 두게 되면 뭐 너무나도 어려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의 변화는 더 이상 어려워서 여기서 뭔가 좀 백도 이런 식으로 뭐 빈삼각으로 둬서 굉장히 좀 이제 바꿔치기 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사실 근데 이 판팅이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의 대국에서 사실 연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너무 많은 부분이 정리되는 걸 꺼려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판팅이 구단이 이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대형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의 선택을 종합해 보면 3-3 가장 간명하죠. 하지만 흑도 불만 없고요. 다가서는 것.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이라고 보면 3-3과 다가서는 것이 지금은 네, 100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면 판티기 구단이라면 여기를 두고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둬서 좀 뭔가 여기 변 쪽을 좀 키우는 이런 스타일의 바둑도 배제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의 기사들은 잘 두진 않는데 판팅이 구단이 뭐 이런 식으로 연습 바둑에서 두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100의 선택에 따라서 이 바둑의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판의 골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농심스타일 세계바둑 최강전 12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릴게요.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2국.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판팅이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아직 착점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런 형태는 그 예전에는 뭐 양걸침도 있었고 위로 가는 것도 많았죠. 붙이면 추억의 정석인데요. 네. 이렇게 돼서 백은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선수로 이제 두텀을 가져간 것이죠. 이런 또 한때는 진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실전에. 이렇게 되면 흑은 이제 여기를 다가가게 되고 이 형태가 많이 등장을 했던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기본형이죠. 예. 네. 네. 아, 이 형태를 한번 또 AI로 연구를 좀 해봐야겠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지금은 좀 모르는 상태라서 예전 거를 한번 이제 가끔 찍어 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겠네요. 이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전 정석이나 예전 포석도 뭐 요즘에 사용해도 그렇게 확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삼연선 포석이라든가 그리고 하점과 소목을 둔 다음에 중국식 포석. 중국식 포석 같은 거는 오히려 더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후보수에 또 나올 정도입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삼연성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네.
요즘 바둑을 이제 AI로 공부하고서 그것이 특화된 선수들한테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예전 거를 또 사용하게 되면 당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이제 이것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들고 나온 선수는 이제 공부가 됐겠죠. 네.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들고 나온 거니까요. 물론 뭐 선수들이 예전 모양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지만 사용 빈도가 확실히 줄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요즘 공부.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네. 옛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옛날 형태 나오면 그것도 왜 이렇게 어색한지 네. 이거 그래서 참 이 습관이 무섭구나. 저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예. 요즘 사람으로. 예전에는 참 수순 긴 정석들도 많았는데요. 맞아요. 예. 네, 요즘에는 긴 정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이 3-3에 들어갔을 때 네. 아주 그냥 뭐 모든 기사들이 꺼려하는 이 형태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간명하게 처리되는데 100으로 날짜 가고 붙이고 젖히고 요 형태 상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형태만 나오면 이제 대형 변화는 딱 시간 문제죠. 네. 예. 한 바둑판에 한 4분의 1이 넘어가는 변화도 많아요. 네. 넘어가가지고 막 중앙까지 가고 막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끝나면 스스로는 한 70수 넣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군요. 다 둬요. 다 둔 거예요. 예, 바둑을. 그 정도로 네. 이제 험난한 변화가 있죠. 그거 이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대형 변화라고 할 만한 게 요즘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정석 모양들이 간명해졌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 형태의 변화를 AI가 추천하질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조차도 AI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복잡한 것이고 복잡한 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어려운 변화가 나오면 요즘에는 이제 그 정상급 기사들은 아주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해요. 이게 AI가 이거 분명히 이 정도의 변화가 나오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거의 믿거든요. 예, 근데 저는 대형 변화 나오면 약간의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뭐 아직도 바둑 팬 분들 중에서는 늘 프로들의 이런 AI 정석이나 포석을 보시긴 하시지만 직접 실전을 할 때는 좀 많이 어색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3-3 정도는 요즘에는 워낙 보편화돼 네. 있어서요. 예. 잘 두시는 것 같고 3-3도 이제 조금 쉬운 쪽에 네. 너무 어려운 거는 이제 어, 서로 힘드니까요. 두시는 분들도. 3-3이 약간 이제 뭐 기사들뿐만이 아니라 네. 기본 뭐 국민 정석으로 좀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는 근데 협공이 뭐 이렇게가 이제 보편적이고요. 여기도 좀 있어요. 뭐 붙이면 뭐다 뜻은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넘어가 뭐 여기를 두거나 뒀을 때 이 위치를 좀 보는 거죠. 보통은 여기가 있는 건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벽에 좀 약간 이제 한 칸이라도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장점이 있고 여기 있으면 다음에 이거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이 정석의 형태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가 좀 낫다는 건데 아주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 있는 형태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진행이 됐을 때를 보고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거의 없는 수나 다름없는데 예전에 이론으로는 없는 수인데 요즘에는 그냥 이 눈목자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형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이 돌이 없더라도 눈목자로 걸치는 형태가 네. 괜찮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붙여서 두게 되면 뭐 3, 3을 들어갔을 때 이런 변화가 되면 여기에 위치를 또 보게 되는 거죠. 뭐 과연 이것이 난지 이것이 난지.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또 이렇게 보니까 멀리 있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수하고 이수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거는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극초반이긴 하지만 뭐 판팅이 구단이 약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눈목자로 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 이 두 칸은 그래도 약간 있지 않을까? 아주 확률은 적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한 칸이 또 굉장한 유행을 한 시기가 있었죠. 양화점 형태에서 보통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흙이 걸쳐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백이 걸쳐간 형태인데 양화점에서 오수재에 흙이 걸쳐가고 백이 이렇게 협공을 하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씌워가는 거 너무 많이 나왔죠. 네, 이것도 정말 추억의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제 AI는 이제 뭐 지금 약간 배석이 다르기 때문에 좀 특수한 배석이긴 하죠. 요 정석이 나오기에는 네. 이런 거는 잘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쉽고 이제 알고 있는 이 기본 형태이긴 한데 이런 건 잘 안 줘요. 오히려 이렇게 둘 때 이런 걸 한번 붙여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런 것도 옛날에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먼저 여기는 있었고 이 끼우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끼우는 수가 예전에 왜 두지 않았냐면 이 급소 자리를 백이 먼저 끊고 예를 들어 먼저 나온 다음에 뭔가 봉쇄를 해도 여기를 막히는 순간에 이 넉점의 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 수상전이 안 돼서 잡혀요.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AI는 여기를 끼워가는 것을 오히려 더 추천을 하고 있고 그냥 넉점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이 변화를 진행을 해요. 그게 약간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도 그 넉점은 실내로 크지 않나요? 그 형태를 취했을 때 배석에 따라 좋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지금의 이 형태는 예, 좀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될 때 여기를 지켜야 되는 수가 있고 날짜가 있는데 지켜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이어서 지켰거든요. 최혜준 캐스터도 이거 뭐 많이 두셨죠. 예. 근데 AI는 여기를 지키는 것을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호구를 쳐서 지켜요. 그래서 어차피 흙이 이렇게 두고 찝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호구를 쳐서. 네. 그러면 약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기를 지키는 편이 이거보다 한 칸 더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고 이수는 차후에 여기를 당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 확실히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기발한 네, 발상이네요. 돌들이 많이 뭉쳐 있는 상황에서 네. 하나라도 돌을 위쪽에 배치를 해서 약간 돌의 효율을 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형태를 딱 지나가다가 이걸 본 건데 굉장히 좀 신기하고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쭉 장대말로 있는 것보다는 네. 확실히 조금이라도 탄력이 있네요. 괜찮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두는 기풍이라면 한 칸을 띄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형태는 가끔 이제 호선 바둑에서 이제 힘이 좋은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를 한 칸 띄고 이렇게 가서 왜냐면 이렇게 하면 실리를 내어줘서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요. 가고
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전을 펼쳐서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시원시원하긴 예, 하죠. 프로바둑에서는 뭐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진 않았고 네. 배석에 따라서는 역시 이 AI도 한 칸을 띄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뭐 이상한 수가 아닐 때가 좀 있어요. 예, 배석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지금 배석도 약간 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못 들 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에 등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힘으로 몰아붙여야 돼서. 3-3을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되고 당연히 젖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미묘한 부분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AI는 배석에 따라서 그 판단이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냥 날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젖혀 있는 것보다 확률이 높은 경우가 네. 있습니다. 젖혀 있고 한 칸을 뛰는 것은 한 칸 뛸 때 여기 위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세 칸, 이 3선으로 와 있으면 좀 전에 그 날일자보다는 확실히 네. 그 영향력이 위쪽이 달라요. 그래서 요 모양, 요 날일자보다는 위가 낮고 대신에 젖혀 있는 교환이 생략이 됐죠. 이 생략이 됐다라는 것은 이 모양을 보시면 흙이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 한 점에 대한 움직임, 다가왔을 때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날일자를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노림을 노려볼 수 있죠. 최근에는 여기는 그러면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넘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들어갔을 때도 여기를 압박을 했을 때도 이 형태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누가 좀 압박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흙이 이제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를 젖혀 이어주게 되면 모양이 결정이 돼서 서로 편한 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약간 불확실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히. 네. 위치는 낮고 결정 주지 않아서 다음에 노림을 노려볼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을 들어간다고 해서 네. 꼭 젖혀 있고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젖혀 이어두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젖혀 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기사들조차도 날일자를 사용 안 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의 커제 구단이 공식 대국에서 이 날일자를 선보였고 네. 그 이후에 아주 가끔씩 등장을 하긴 합니다. 실전에. 그래서 꼭 이런 수에 대해서도 뭐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다가가는 수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바짝 다가가면 이것도 역시 이제 흑한테 당장 압박을 주는 수이고 조금 이제 한 칸을 늦췄거든요. 그러면 좀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변화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를 젖혀 이을 수도 있겠죠. 흙의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의 위치를 보면 여기냐 여기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네. 역시 벽에 바짝 다가가 있는 거와 이거의 차이죠.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여기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압박감이 다르기 때문에 또 흙의 응수도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해도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둘 때 실리를 빼앗길 수 있다면 흙도 붙여서 실리를 뺏기지 않고 백을 중앙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치 자체가 보기보다는 급소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받았을 때 이 이후에 백의 행마도 어렵고 흙의 행마도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어렵습니다. 날일자는
건너붙이는 약점이 신경 쓰이고 활용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백의 선택은 붙여서 젖히고 느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또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기서 이제 흑이 뭐 밀어서 네. 전투하면 백도 기세상 젖히고 이제 어려운 길이 예고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두게 되면 흑의 선택은 쉽게는 여기 처리할 때 두 가지인데 붙여서 두는 경우도 예,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바둑이 참 어려운 게 이렇게 한 모양에 대해서도 변화가 수십 가지예요. 네, 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서. 네. 좀 다른 변화만 나오면 또 여기서도 또 하고요. 네. 네. 여기를 이제 양걸침을 했을 때 이제 붙이는 것은 이제 기본 형태고요. 여기를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한 칸이 와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수법이죠. 젖히고 늘고 이제 보통은 3-3을 들어가는 건데 3-3을 들어갈 때 이렇게 되면 흑이 바로 당장 추궁할 수도 있고 그냥 한 점을 잡아요. 근데 요 형태가 이미 선수성으로 와 있기 때문에 흑이 크게 불만은 없는 거죠. 그리고 AI는 여기가 흑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변화를 흑 쪽에서 두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흑이 조금 괜찮은 거죠. 그러면 백은 3-3보다는 이제 붙이는 변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젖히고 있고 이어서요. 여기가 없는 상황에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양걸침을 허용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이제 공격적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가 먼저 와 있으면 이미 급소 자리에 하나 딱 와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는 이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사실 이후에 진행이 어렵긴 합니다만 있고 둘 때 하나 끊어두고 단수를 이렇게 하는 교환이 아닌 날일자로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받아주면 있는 교환을 이 선수로 하고 뭔가 받아줄 때 여기를 씌우게 되면 오히려 이 넉점에 대한 중앙 탈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백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요. 여기를 잇는 것 자체를 반대로 잡는 편이 조금 낫긴 하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요. 이 자체가 여기를 씌움을 당하면 이것도 여기도 역시 굉장히 답답해요. 네. 예. 그리고 나와 끊는 자세를 또 취할 때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백이 좀 두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이성 해설위원이 지금 이 우상 모양에 대한 모든 변화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보여드렸는데 지금 판팅이 구단이 장고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이 원인 불명의 오류로 인해서 대국이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다시 네, 해결이 돼서 네, 재개가 되는 모습이죠. 네. 대국이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꽤 많이 그렸는데 그래도 하나는 나오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참고들을. 참 이게 이 코로나의 여파로 온라인 대국으로 경기를 네. 치르다 보니까 뭐 전례가 없던 사실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그런 상황이 네, 대국들이 좀 네,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둑 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바둑은 이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럼요. 네. 네. 뭐 다른 거는 뭐 비교할 만한 게 딱히 지금 뭐 떠오르진 않긴 하지만 네. 아예 뭐 열리질 않고 있으니까요. 예. 속행조차 좀 어려운 상황인데 바둑은 다행히 좀 온라인이 있어서 좀 지금 대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박정환 구단하고 판티니 구단의 승부가 참 기네요. 네. 예.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참 잊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잊지 못하는 대국들이 몇 판 있을 텐데 두 선수에게는 아마 이 판도 사실 그런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뭐 판티니 구단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응시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역사 그 커리어에서 가장 큰 업적이죠. 근데 박정환 구단은 그때 우승을 못하고 판티니 구단을 패했기 때문에 그게 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판이 예, 평생 남는 판이 응시배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네. 진짜 하루빨리 좀 상황이 호전이 돼서 네, 우리 선수들도 다 이렇게 만나서 수담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네.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합니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제가 양갈증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여기 정리를 안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붙여서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한 칸 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좀 힘들어요. 나오기가. 그러면 이제 백이 이곳을 지키게 되죠. 여기 안 두면 이거 두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배석에 따라서 여기가 흙이 좀 두터운 모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것도 좋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두터웠을 때 얘기입니다. 배석을 만들기엔 조금 오바 같고요. 여기가 굉장히 두터운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두는 변화가 분명 좋을 때가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호구가 정수예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여기를 많이 입구자로
제압을 했죠. 확실하니까요. 근데 조금 이제 활발하게 둔다면 이렇게 한 칸. 하지만 다가왔을 때 뭔가 붙이거나 여기 붙이거나 뒷맛이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중앙 방면으로는 이렇게 되면 다가오거나 뭔가 여기를 눌러갔을 때는 힘이 좋긴 해요. 활용도 많이 되고요. 근데 요 한 칸하고 요 입구자 잡는 수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배석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한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흙이 이런 곳을 계속 밀고 뭔가 백도 이제 일단은 두지 않으면 너무 아픈 자리라서 그리고 모양만 보면 즐겁거든요. 그래서 하나 밀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지키면 백한테 이 변을 허용하는데 조금 악수지만 교환하고 벽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둬서 여기를 좀 크게 가져가고 넓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역시 이제 또 배석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겠죠. 드디어 판퉁이 구단의 다음 수를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역시 다가가는 게 좀 끌리긴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제 창고도 하나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있었고 이제 이곳을 붙이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붙이는 것은 조금 여기가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고 둔 다음에 붙이는 수고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둔 것은 묘하네요. 이 자리를 여기 협공하기 전에 가는 것이 사실은 보통인데 네. 이걸 교환을 해두고 간다라는 것은 사전에 연구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꽤 있고요. 저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실전에서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형태예요. 여기가 지금 교환이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이후의 싸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판팅이 구단도 그냥 단순하게 뭐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역시 양걸침을 통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붙이는 방향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다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를 붙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진 않고 일단 이곳을 붙였습니다. 젖히면 이렇게 되고 역시 이 상황에서도 3-3 들어가는 선택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자세가 워낙 좋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3-3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붙여서 급전이 되겠죠. 근데 백이 여기 와 있네요. 여기 와 있고 이곳에 와 있는 교환이 됐습니다. 이 배석이 또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재밌네요. 지금 초반에 최근에 등장하지 않았던 네. 생소한 3-3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일견 보기엔 똑같죠. 비슷합니다. 근데 이 교환이 안 돼 있어요. 잡는 거는 마찬가지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교환을 하면 나중에 뭐 단수 치거나 뭐 이렇게 활용하는 점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흙이 여기 오게 되면 치중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환이 없다고 보면 치중이 없죠. 그럼 없는 게 낫네요. 한결 부담이 덜한 겁니다. 네. 여기는 뭔가 좀 활용하는 것은 확실히 덜하지만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발빠르게 두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판팅이 구단이 여기를 젖히는 교환을 안 하고 3-3 들어갔어요.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이거는 네. 연구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기보단 그냥 즉흥적으로 좀
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요 3-3은 양걸침 할 때부터 염두에 뒀을 겁니다. 재밌네요. 뭐 여기를 막는 것 이외에는 이곳으로 막는 건데요. 여기 들어가서 뭐 끼워 있거나 있는 정도인데요. 네. 백이 뭐 입구자도 있겠고 느는 것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3-3을 들어가서 귀를 차지하고 변으로 나오면 판팅이 구단 생각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은 예, 백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진행이네요. 어, 좀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2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스물한 번째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2국입니다. 네, 지금 100이 넘어간 장면이고요. 네. 흑이 여기서의 이제 선택은 이곳을, 네, 거기입니다. 지금 단순히 뭔가 잡는 것은 약간 싱겁거든요. 그래서 백의 응수타진, 백한테 이제 응수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제 받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밀면 여기를 나와서 이 끊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네, 손을 돌렸죠. 있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두 점이 수상전이 한 수 부족해서 잡히죠.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단수 하나 끊기는 것이 다음에 두 점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두기에는 중앙이 굉장히 철벽이 되죠. 그래서 실리를 얻긴 했지만 조금 당한 모습이고, 그래서 판티니 구단이 밀어서 여기를 당할 바에야 그냥 손을 빼버린 겁니다. 그 뜻은 여기를 나와서 이제 끊으면 그냥 잡겠다는 얘기예요. 끊어도 이렇게 둬서 이것은 이 날일자가 여기 와 있는 교환인데 이거는 자청해서 여기 돌이 와 있으면 두 점머리를 두드리면 당하는데 이건 흑이 이 정도거든요. 그 상황에서 백은 또 손을 돌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발빠르게 흑이 이곳을 좀 추궁하게 되면 처리하고 또 손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네, 지금 흑도 바로 갑니다. 여기를 또 끊는 방향은 두 군데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론 자체가 항상 끊는 쪽을 잡는다고 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 끊으면 잡아요. 여기 둘 때 밀어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한 점의 이 두터움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선택할 수 없는 그림이고,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끊는 선택을 보통 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밀어두는 것은 조금 싱거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끊어두는 겁니다. 네. 끊어두고 잡아두는 게 두텁긴 한데 막상 여기를 손 뺐을 때 백이 어디 두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 것이 없다면 흑도 이제 발빠르게 손을 돌려서 뭐 둘만한 자리는 많지만 다른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교환만 해두고 손을 돌리는 거죠. 네. 근데 한 수를 더 들여서 잡았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잡았습니다. 입구자가 날일자 전체 패가 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선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수가 선수가 되게 되면 여기를 늘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원래 백이 선수가 돼야 되는데 자체로 이제 그것이 봉쇄가 됐죠. 그런 점이 이곳을 운영했을 때도 굉장한 또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수의 가치는 좀 분명한데 네. 분명히 이제 큰데
워낙 극초반이라서 극초반은 이제 둬야 될 자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보죠. 흑이 과연 이 장면에서는 어디를 가장 급하게 가야 되는 것인지. 다음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네. 우상의 선택도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영태가 많이 나오죠. 이영태에서 쌍방의 급소라고 하는 곳은 흑도 여기고 백도 여기입니다. 백이 한 수를 뒀을 때는 요즘은 거의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흑도 두면 흑은 사실 두 칸 역공에서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이렇게 두고 배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면 한 점은 완전히 제압이 된 건가요? 이제 사실 D 이후에 수순도 좀 길고 이 수순에 따라서 이수와 이수의 좀 차이점이 드러나긴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를 두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차후에 젖혔을 때 지금 박정호 단이 잡습니다. 이 젖혔을 때의 그 변화 자체가 이 날일자가 조금 더 좋다는 판단하에서 이 날일자도 둘 때가 있지만 좀 전에 그 수도 실전에 등장을 네. 하고 신진서 구단이 그 신민중 구단을 상대로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수가 100번으로 이수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두텁게 지켰고요. 판팅위 구단도 눌러가는 것은 역시 다목적이죠. 흑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눌러간다는 큰 장점이 있고 여기를 둠으로 인해서 이곳의 모양과 아래쪽의 네. 모양을 양쪽을 키워갈 수 있는 점. 흑한테 역으로 당했을 때는 그 모양을 키울 수 없고 이곳을 들어갔을 때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정말 한 일석 한 3조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흑이 두나 백이 두나 늘 네. 좋은 자리예요. 그렇죠.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짚어갔죠. 이수에 대응하는 적절한 어깨짚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수가 이제 흑의 모양을 키우면서 네. 백 모양을 좀 줄여갔을 때 많이 두고 지금 딱 적시의 배석 상황입니다. 흑의 모양이 커지고 있고 백은 좀 전에 눌러가서 모양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눌러가는 것은 딱 안성맞춤이죠. 사실 어깨 짚어갔을 때 밀어가거나 아래쪽 날일자 이 세 가지 수 이외에는 거의 뭐 방법이 없었어요. 어깨 짚어가면. 하지만 최근에는 이곳에 변 쪽에 벌릴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화점 아래 이렇게 둬서 막는 것이 아프지만 늘고 근데 사실 여기 늘진 않습니다. 늘었을 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두 칸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백이 그냥 나름대로 이것을 밀어서 뒀고 두 칸으로 안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흑 석점만 약간 무거워진 모습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흑의 의도는 어깨를 짚어갔을 때 이도를 좀 가볍게 보면서 좀 백도 누르고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거워지는 순간 완전히 작전이 좀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두는 수가 백의 입장에서는 진광역도 나쁘지 않고요. 흑도 막고 막을 때 이것은 백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 한 칸으로 두고 밀어 올릴 때 젖히고 둘 때 2단 젖혀서 계속 이제 뭔가 백돌에 부딪히면서 힘으로 좀 눌러가는 이런 형태도 실전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의 배석 상황은 잘 등장을 하지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 배석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이 나온 형태 자체가 거의 신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오게 되면 이제 막는 것이 있겠고 사실 여기가 약간 배석이 다르면 흑이 이런 데를 와가지고 뭔가 여기 모양을 키워가고 백을 넘어가게 한 다음에 네. 다시 좀 키우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입구자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둔다 물론 둘 수 있겠지만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수법이었고, 기본적인 수법 자체를 보면 미는 것은 한 칸을 띄어서 거의 요즘엔 어깨 짚었을 때 밀어가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여기서의 이 두는 수법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건 그래도 미는 거예요. 여기 미네요. 가운데도 네, 아래쪽으로 밀어두네요. 여기 미는 것이고, 네. 뭐 날일자와 이 미는 게 비슷하거나 날일자가 약간 높거나, 예, 그럴 정도로 요즘엔 잘 밀어가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칸의 그 다음 자리가 워낙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백의 선택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밀어가는 것을 최근에 두지 않죠. 안 두면 호구 치는 자세가 너무 또 좋아요. 그래서 흑의 자세가 호영이죠. 밀어줘야 되는데 늘어서 깔끔합니다. 그렇다고 이 호구를 막기 위해서 끼우는 것은 뭔가 약간 중앙 쪽으로 활용을 당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 끼우는 것 자체가 흑이 중앙 방면으로 뭔가 좀 가볍게 뒀을 때 어찌됐든 여기를 어깨를 짚어서 흑이 모양을 키우는 그 뜻에 좀 부합하는 느낌이 네. 있어서, 예, 여기도 백의 입장에선 쉽지 않은 거죠. 박정환 구단은 하나 교환만 해두고 우화 제압을 하네요. 이 뜻은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뭔가 이곳을 뭐 이 정도로 오게 되면 요 교환 자체가 조금 그 다음에는 쉽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칸 뛰지 않았고, 보통은 사실 밀면 한 칸을 뛰는 겁니다. 박정환 구단 여기 나오는 게 조금 싫었나 봅니다. 항상 요즘에는 이 모양에선 이게 나오는 게 좀 화두예요. 그래서 나왔을 때 이후의 처리, 그리고 여기를 흙이 먼저 뒀을 때 과연 이것이냐 아니면 이것이냐, 또 때에 따라서는 한 칸이냐, 예, 이런 것도 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죠. 네, 당연히 지금 방향으로 끊어가야 베개에 이 붙여서 젖힌 곳을 안형을 파보면서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장 뒷맛이 좋지 않은 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일단은 단수치고 이후의 변화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둬야 돼요. 여기를 늘면요, 이거는 거의 못 잡아요. 단수치고 따낼 때 늘어버리면 이 자체 수상전도 이 석점하고 여기 따낸 이 자리가 그 귀삼수의 형태가 돼서 흑이 수가 많이 없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렵고, 백이 늘게 되면 여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 교환을 섣불리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환이 백이 섣불리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것이 다 선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선수가 된다고 가정을 해도 못 살아 있어요.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사를 보여드리면 단수가 선수 같지만 막상 잡으러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뭐 따내고 여기를 두겠죠. 지금 이렇게만 된다고 보면 여기를 나가게 돼서 한 집밖에 없지만 위쪽으로 나가서 한 집이 납니다. 근데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흑이 단수를 치게 되면 느는 교환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외곽을 노리는 활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두고 네. 손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만 남겨두는 건가요? 네, 활용을 하는 이 형태에서 모습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곳을 붙여서 맞게 되면 뭔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좀 활용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하나 끊어놔야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곳이 축이니까 잡아야 되고 밀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외곽의 활용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물론 확정가는 내어주었지만 배석에 따라서는 여기를 붙인 다음에 요 이후의 수순으로 분명히 이런 모양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형태의 또 백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네. 중앙이 두터워서 이제 별 뒷맛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 붙이는 수가 좋아요. 근데 이제 수순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이거 단수 하나 안 했죠? 그냥 끊는 순간 여기 호구 치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활용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네. 꼭 단수가 필요했고. 자, 일단 다가가 봤는데요. 다가오는 활용도 네. 가능하죠. 이제 이것은 이제 날일자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날일자를 당하는 순간 괴로워요. 이 괴로운 이유가 막아도 나오고 막을 때 끊어두는 것이 절대 선수입니다. 미는 것까지 되는데요. 그거 하지 않고도 건너붙였을 때 이미 대책이 없어요. 나오면 뭐 알기 쉽게 끊고 끊어서 그냥 잡혔죠. 그래서 여기를 당하게 되면 일단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지켰고요. 그래서 지금 지킨 거죠. 여기 둘 때 막으려고. 네. 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의 활용은 없는 건가요? 네, 뭐 날일자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네. 그래도 이 날일자라는 것은 항상 좀 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아직도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날일자의 형태는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하지 않은 형태라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모양만 놓고 본다면 백돌이 여기 응원군이 왔기 때문에 하나 늘어둡니다. 받아야 되죠. 입구자로 가면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여야 되고, 막으면 5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찝는 것을 역으로 당할 가능성도 있고, 당장 이렇게 살기에는 이 들어온 베개돌이 일단은 대학수된 상황이고 흙이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베개 입장에서는 사는 뒷맛은 있지만 조금 아껴두는 거죠. 나중에 정말 대국이 많이 좀 정리가 되고 네. 이 위쪽에 별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살러 들어가는 것도 좀 염두에 두긴 해야 됩니다. 그럼 형세 판단을 할 때도 우하를 흙집으로 다 따져주기는 좀 무리가 있네요. 그 부분이 형세 판단할 때 가장 좀 어렵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이게 잘 계산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시합할 때는 사실 대충 합니다. 왜냐면 뭐 그 대충 이제 속으로 저만 아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해설을 할 때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과연 이게 바둑 둘 때는 정확히 세지 않아가지고 정말 잘 모르겠는데 네. 해설할 때 이거 몇 집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뭐 단순히 그냥 반반으로 보기에는 사는 거와 그 잡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반반으로 하기에는 이건 뭐 단순히 집 계산뿐만이 아니라 좀 주위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흙이 이렇게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한 활용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5집은 좀 약하고요. 한 2집에서 석집 정도. 근데 100이 살게 되면 100이 한 5집 나기 때문에 뭐 안팎으로는 뭐 사는 것과 잡히는 것의 비교는 거의 30집까지 나기도 합니다. 그 반 정도라고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늘었고요. 막을 때 젖혔습니다. 느는 것조차는 이거는 막았을 때는 여기는 문제 없어요. 입구자는 다음에 패가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눈목자 두면 다음이 없죠. 네. 이렇게 두고 끝내기 좀 아픈 곳으로 당하긴 하지만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움직였고 박정환 구단은 가만히 늘어두는 게 이 단수 자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두텁긴 한데 이 흑돌들을 보시면 굉장히 중복의 형태로 돌이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활용을 많이 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단수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뒀습니다. 이 단수를 당하면 당장 아프긴 한데 이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아파서 그냥 지금 상황에서 단수 치면 반발하고 그리고 따내는 것은 이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 자체는 두텁긴 한데 여기 돌파가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더 강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판티니 구단도 지금 그냥 뭐 선수 개찌하고서 단수 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곳을 막히게 되면 자칫하면 이 아래쪽하고 연결돼가지고 여기 네. 사는 것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점이 보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으로 다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면 살려야 되는 건데 네. 미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박종환 구단이 치받을 생각으로 둔 것 같거든요. 이때 막는 것은 이건 너무 답답하죠.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네. 이거는 그냥 뭐 대책이 없는 것이고 단수까지는 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건 안 받아줘요. 받아주면 이어서 뭔가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화점자리 나오게 되면 막을 수도 없고 뚫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단수를 할 때 안 받아요. 나올 것이고 역시 따내면 이어줍니다. 넘어갈 때 지금은 두 점이 좀 크면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역시 조금 흙이 이곳이 두터워지는 모습이라 뭐 이 그림을 박정환 구단은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갔죠. 치봤습니다. 여기서 판팅이 구단 어디 두나요? 이 좀 전에 이 형태는요. 여기를 끼웠을 때 반발수단이 반발수단이 있습니까? 이거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면 이거는 물론 백이 빵 따냄을 2번 해서 네. 탄력은 좋아졌지만 위쪽은 뭐 흙이 아직 뭐 충분히 두터움이 건재하고 이 두 점이 우하에 대한 무엇보다 영향도 커요. 다르고요. 이건 여기 다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흙의 우세입니다. 어? 정말 그렇게 둡니까? 이제는 다른 변화가 없지 않나요? 약간 변화가 있나요? 끼웠을 때? 이거 2점 잡으면 흙이 편해 보이는데요. 예.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점은 이 2점 뿐만이 아니라 아래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크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날일자 날카로웠어요. 언뜻 보기에는 여기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안 받는다는 생각으로 손을 돌려서 급소자를 차지하니까 백의 형태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여기를 안 따내는 지금 아주 묘하게 흘러갔는데요. 제가 그냥 참고도 형태로 그냥 따내고 네.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끼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끊어가는 것은 지금 따내져 있는 상황에서는 흙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묘하게 수순을 비틀으니까 넘어가니까 먼저 끊었고 그때 따냈거든요. 이때는 이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박정환 구단도 딱 단수를 쳐서 반발 타이밍이 나와야 돼요. 그럼 끊고 이 결과는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근데 여기 약간 백도 판팅이 구단도 여기에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 변화를 그리고 둔 거네요. 하지만 중앙 쪽은 또 다른데요. 근데 여기랑 뭐 서로 약한 게 동등하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이건 다 들어갔거든요. 네. 글쎄요.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여기서는 있는 것과 잡는 것 2가지인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를 두게 되면 잡아서 이거는 좀 뭔가 이곳이 얇아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우변 공방에서 또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농심 신라면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2국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판티니 구단에 지금 묘하게 좀 수순을 비틀어가는 상황으로 인해서 변화가 네. 이뤄졌고, 예, 뭐 박주환 구단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판티니 구단의 뜻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선택에서 판티니 구단은 최선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먼저 따내는 것은 이제 이 교환 자체도 대악수이고, 네. 이 두 점도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끝내기로 득을 보고 여기 뒷맛을 조금 더 남겨놓는 편이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형태 자체는 흙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흙도 챙길 건 챙겼고 중앙에 약한 돌도 떴고요. 이제 여기 나중에 흙돌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수 친한 뒷맛이 조금 있거든요. 이 꽃과 네. 연결돼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수를 그냥 치는 것은 이렇게 받아서 따내도 있기 때문에 이 한 집만으로는 못 살죠. 안 되지만 단수 치지 않고 아직은 약간 그래도 뒷맛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변은 계속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탄력 있게 뒀는데요. 탄력 있게 두긴 했으나 좋은 판단인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탄력 있게 두면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돌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흙에 붙여봤죠. 흙은 뭔가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요. 근데 베개 이수는 판티니보다는 그냥 단순히 행마를 했을 때 뛰는 것은 어차피 붙여서 오히려 흙이 예를 들어 이렇게 벽이 쌓이는데 벽 쪽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다. 네. 그냥 탄력을 구한 건데 글쎄요. 저는 이수는 좀 무겁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급소 자리에 와 있지만 흙이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벽을 어느 정도는 공격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서 뭔가 여기를 확실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작전이 좀 필요해요. 아, 그냥 단순히 여기를 하나를 딱 지켜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닌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된다면 네. 훨씬 더 돌이 효율적이죠. 그 방면으로 자연스럽게 돌이 흘러가게 만들어야겠네요. 네,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농심 신라면배에서 박주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서 박주환 구단이 정말 이번 농심 신라면배를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정말 딱 느껴집니다. 바둑 내용에서 아 진짜 이를 악물고 딱 노력을 했구나. 내용이 딱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뭐 물론 이기는 판마다 좀 실수는 있었지만 뭔가 정말 좋았을 때 박정환 구단의 네. 안정감이 이번 농심 신라면배에서 딱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국내에서 신진서 구단한테 많이 패배를 해서 좀 컨디션 자체는 많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좀 극복을 하고 이렇게 좀 준비 잘해서 좋은 네. 내용 펼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보기가 좋고 참 대단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말 박정환 구단이 연승을 해서 우승까지 결정 짓는다면 저는 이 세계대회 우승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네. 일을 해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자, 일단 오늘 출발은 좋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이제 또 개인을 또 위해서도 앞으로의 대국 위해서도 이번 농심 신라면배 정말 네.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늘었고요.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두텁긴 한데 이 중앙이 지금 좀 중요해서 느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끊는 것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곳으로 살리기는 좀 어렵고 이 선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 백은 버릴 생각으로 둔 거고요. 박정환 구단도 이제 중앙으로 나가서 역시 이곳을 공격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그 공격을 통해서 좀 분명 좀 얻어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제 이곳의 확실한 확정가죠. 확정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곳의 집은 한 40집 정도 납니다. 네. 예. 그러면 이곳과 합쳐서 50집이 나 있죠. 100은 여기가 9집, 여기가 15집, 20넉집에 이곳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 15집 정도 보면 100의 확정가는 40집 정도고 흑은 여기 확정가가 되면 50집입니다. 네. 확정가로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게 확정가가 되면서 공격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띄웠을 때 이 발전성이 생길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흑이 확실히 편한 바둑입니다. 판테이 구단은 나가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입구자로 나가거나 네. 한 칸으로 나가거나 지금의 행마도 좀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붙여 나가는 것은 입구자가 너무 이제 이렇게 나가기는 사실 좀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싫었을 때 이제 당연히 기대 나가는 건데 네. 젖혀서 두는 반발을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다음에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네요. 여기가 따라 나오는 부담을 가져야 되면 받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위로 깔끔하게 연결을 해서 이거는 세력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도 불확실하고 오히려 백을 좀 깔끔하게 살려줘서 공격 실패예요. 그럼 붙여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네, 이거 붙이는 거 있나요? 생각하겠네요. 늘어지면 뭐 늘어서 네. 이거는 뭐 백도 탈출이 됐고요. 젖히면 늘고 늘 때 뭐 뛰어나오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도 하고 끊는 것도 노리는. 끊으면 여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끊으면서 백도 한 점을 잡아가기 때문에 흑이 전체가 연결이 안 돼요. 이 약점도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그렇다면 판팅이 구단의 선택은 붙여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고 한 칸은 뭔가 흑한테 이곳을 좀 자연스럽게 지켜주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싫고요. 아, 날일자요. 비껴갔어요. 날일자 행마는 좀 이거는 기본적인 행마가 여기 한 칸이었는데 네. 예, 날일자도 있죠. 날일자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날일자는 좀 엷어서 이렇게 행마할 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건너붙이는 거면 일단 안 된다는 얘기죠. 단추쳐서 이건 뭐 흑이 대책이 없죠. 뭐 이게 안 되면 날일자 둘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당장 그곳이 안 된다는 네. 얘기 같아요. 일단 판테이 구단도 쉽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본인이 뒀을 때 상대가 좀 다음 수가 좀 쉽게 보이는 거 그거를 좀 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일자도 네. 그 다음이 박정환 구단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수였고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를 나왔을 때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 나왔다는 것은 뭔가를 확인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젖혀 있겠다라는 뜻이고, 근데 지금 배석에서 과연 여기를 두고 젖혀 있는 것은 공격을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좀 이르지 이것보다는 않나요? 여기를 나오는 의미는 젖혀 네. 있는 것과 두 가지예요. 붙이는 거예요. 끊는 것은 늘어서 이거는 전투가 아니고 그냥 뭐 하나 약점을 네. 만들어둔 경우인데, 주위에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붙였을 때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반발을 웬만하면 하거든요. 있는 거는 넘어가서 싱거워요. 반발을 하면 박정환 구단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끊어서 이쪽에서부터 좀 풀어가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거는 뭐 이런 형태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여기를 젖혀 이음당하면 네. 여기가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늘면 그냥 기본 맥주함으로 치중 가서 둘 때 젖혀서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 없다면 수상전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치중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거나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젖혔을 때 여기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형태가 과연 흑의 전투가 가능한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여기를 잇게 되면 또 이런 데를 치중 가서 약간 수를 조이면서 패를 노리는, 이 기본적인 이 형태에서 맥점이 있기 때문에 전투 자체로만 보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네요. 그런데 지금 중앙을 계속 두지 않고 왜 좌상으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막히는 것이 좀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수였거든요. 예, 네. 밀었고요. 좀 전에 물론 이렇게 두고 이을 때 넘어가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백이 반발을 해서 이 전투 자체는 백이 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밀었고요. 늘어두게 되면 일단 요 한 방을 밀었기 때문에 득이라는 판단이죠. 사실 백도 받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는데, 과연 받지 않고 어디를 둬야 되는 건지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가고 싶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기 뒷맛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네. 넓은 자리로 본다면 뭐 이런 자리가 굉장히 넓죠. 근데 이것도 다 모양을 키우는 수이기 때문에 뭔가 흙이 선수 처리하고 이런 곳에 손이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모양을 키우기는 이미 좀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판티니 구단 입장에서도 일단은 받는 것, 아니면 넓은 자리 가는 것, 그리고 또 중요 포인트는 여기가 이제 흙이 한번 공격을 오고 날일자가 된 형태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느냐. 네. 딱 한눈에 보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지는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 중앙 쪽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날일자를 가는 거는 흙이 날일자로 비껴서 나갔을 때 뭐 봉쇄 자체가 좀 어려운 거니까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밀어도 이거는 뭐 교환이 득인지 의문이네요. 흙돌이 여기가 점점 두터워지면 건너붙여서 끊는 건 아니어도 이런 데를 붙여서 끊는 것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흙돌이 두터워지면 생깁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네요.
밀어두고 박정환 구단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장면에서 한번 AI의 참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네. 응수타진하는 참고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쪽부터 시작을 하나요? 네. 그러자 흑의 다음은 뚫어가는 것이 아닌 호구 치는 것이고 백도 이어서 살립니다. 살리긴 살렸는데 이제 한 칸을 뛰게 되고 여기도 버티네요. 날일자로 공격을 하고 교환한 다음에 호구 쳐서 안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끊어서 흑은 공격을 하다가 다시 여기 실리로 전환하는 네. 그런 참고도인데요. 백이 이제 붙여서 여기를 빠져나가서 이제 확정가 면으로 봤을 때는 흑의 집을 많이 파워하긴 했으나 흑도 여기서의 집을 확보했고 이곳의 집 여기를 끊어서 집의 균형을 맞추면서 좀 공격을 지금 하는 참고도를 그리고 있고요. 이 참고도 자체가 흑이 한 73% 정도 우세를 지금 AI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뭔가를 노립니까? 그쪽을 늘었다는 건 바로 시작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거는 뭐 박정환 구단은 당연히 여기 받아야 돼요. 2점 잡는 거는 사실 뭐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디 두겠다는 얘기죠. 지금 좀 전에 AI는 이 약점을 노리면서 흑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두텁게 두고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활용을 좀 당할 것이냐, 라는 선택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두고, 외곽 쪽의 활용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변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뭔가가 되지 않는다면 다 지금 손해죠. 활용이 지금 되는 정도가, 네. 여기는 지금 활용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막아줘도 이게 지금 사는 형태가 잘 안 나와요. 뭐 막는 것은 역시 안 되고 한 칸 뛰는 것도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뭐 이어도 여기 둬서 안 되고요. 뭐 딴에도 이어서 안 되죠.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둘 때 백이 살려면 반드시 이제 이곳이 돌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를 선수하게 되면 이게 살 수 있는 형태인가요? 흑이 이제 잡으러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들어가는 것과 한 점 잡는 것, 아니, 2점 잡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잡혀 보이지만 붙였을 때 다 잡을 수 있고요. 대신에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안쪽으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 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붙이면 뒷맛은 좀 고약하네요. 위쪽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두고 잡는 것은 여기가 또 선수고 이런 형태라고 봤을 때 선수의 여기까지가 또 듣게 되면 건너붙이는 걸 또 노리고 있거든요. 이건 확실히 뭔가 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잡으러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흙도 어느 선에서 좀 살려주고 타협이 되는 형태로 가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호구 쳐야 되고요. 네. 여기서 판팅이 구단의 다음 수 다음 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를 노리고 있는 네. 건지. 아, 붙여요. 어, 이 붙이는 거는 네. 조금 더 정교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긴 젖힐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해요? 살긴 살아요. 왜냐면 더 선수가 확실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삽니까? 악수가 한번 들어가고서 사는 형태라서 살기 위한 사활 문제였다면 정답이죠. 왜냐면 이 교환이 돼 있는 순간에 딱 들어가면 네. 이거는 뭐 흙이 꼼짝도 못 하거든요. 사활만 본다면요. 근데 지금은 사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바둑을 두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손해를 보고서 산다? 이것은 좀 글쎄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살긴 살았지만 여기에 흙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집도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위에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뭐 젖히는 수 이외에 다른 수는 뭐 사실 뭐 느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두는 순간에 자체로 살았습니다. 예, 더 집을 많이 파고당했고 젖히는 길이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이미 좀 백한테 당한 모습이라서 악착같이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뒷맛이 해결이 돼야 가능한 자리고 물론 이렇게 단수치면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겠죠. 딴에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기를 두고 늘 때 이렇게 잡으러 간다?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잡으러 가려고 마음 먹으면 이 네. 방법밖에 없고요. 끊고 이렇게 해요. 아래쪽은 하지만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한 집밖에 안 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네. 막상 약 나가는 게 의미가 없네요.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따내면 잡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좀 백이 좀 두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으로 젖혔을 때 여기서의 백의 응수가 네. 중요합니다. 젖히면 이것도 한 점을 끊어 잡아주면 요 단수가 선수라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잡으러 가요. 지금 여기가 근데 받기가 어렵군요. 중앙만 생각하면 늘어야 되는데 이거 단수 치는 뒷맛이 눈에 가시네요. 호구를 칠 때도 여기를 잡아야 되고 이건 근데 못 잡으러 가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면 사실 이거 잡으러까지 가기까지 뒷맛이 고약해서 험난한 여정입니다. 백이 위쪽을 다 포기하고 넘어가서 여기를 살리는 것도 봐야 되고요. 이건 살아있거든요. 여기 한 집 났고 여기도 패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글쎄요. 생각해 볼 만한 수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가장 붙였을 때 처음 생각하는 수고요. 조금 이제 사는 거를 어렵게 하려면 이 수.
느는 것은 밀어서 그냥 더 깔끔하게 해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치받는 게 있긴 있습니다. 단순히 늘게 되면 잡아서 이렇게 단수 치고 요 공도라고 보면 이 정도는 못 살았어요. 사는 공도가 아니죠. 네. 흑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바깥쪽에 활용 수단도 없고요. 네, 철벽이니까요. 네. 이 치받는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네요. 한 점을 단순히 잡으면 여기를 한 칸을 띄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돼서 뭐 끊어도 선수가 안 되고요. 잡혔고 끊는 거 선수 안 되면 탈출이 안 되죠. 그래서 100도 안형을 갖추는 형태는 여기인데 잡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이 형태는 뭐 이런 거 알기 쉽게 선수하고 여기가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는 살긴 살았네요. 뭐 잡을 수 있는 공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금 참고도를 이제 그려봤을 때 잡으러 가는 것은 쉽지가 네.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살려주더라도 네. 좀 어떻게 좀 흑백을 좀 힘들게 살려주느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대를 네. 가장 궁색하게 만드는. 네. 박정환 구단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곳에 또 숨어있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